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래에서 자원 경부 길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자원 경부 길이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원 경부 길이는 어디냐 하면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기가 나오는 요 이렇게 좁아지는 요 아래쪽 부분 있죠. 요 부분 자궁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아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분만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짧아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하강하면서 이제 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삭일 때, 그러니까 마지막 달까지 잡아주지 못하고 이게 빨리 짧아지거나 자궁이 열려버리면 결국은 조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을 해서 이분이 조산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궁 경부 길이만 가지고 조산을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통 18주에서 24주 사이에 산모분들의 자궁 경부를 측정을 해보면 하위 10%, 그러니까 짧은 순서 하위 10%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이 이제 2.5에서 한 5cm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2.5cm의 두께보다 짧은 상황, 2.5cm 미치죠. 2.4, 2.3 뭐 이렇게 그 정도를 하위 1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5cm보다 짧은 자궁 경부를 가지신 분들 무조건 조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5cm 이하의 자궁 경부를 가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지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산일 가능성이 6배 높다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위양성률,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확하게 10명의 산모가 2.5cm 미치였는데 이 중에서 조산이 되는 산모는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굉장히 양성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2.5cm보다 짧은 산모들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만삭 때까지 가서 자연분만, 정상분만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이분은 조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궁 경부 길이 말고 다른 어떤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태아 피브로렉틸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피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해서 이 수치를 보면은 또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태아 피브로넥틴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과 측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 측정하는 값들의 변화를 보고 조기 진통, 조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무조건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산이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궁 경부 길이를 재거나 또는 태아 피브로넥틴 검사를 해야 되는 적응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조기 진통, 조산의 경험이 있던 분들, 그리고 자궁 경부 길이가 좀 짧을 만한 어떤 이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궁 경부의 수술을 받았다든지 자궁 경부의 손상을 받아서 자궁 경부 조직의 전체 조직 중에서 한 30% 정도가 없는 경우, 그 이하로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경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경부 길이나 태아 피브로넥틴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인데 배가 간간히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하게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 이외에도 자궁 경부 봉출술,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하는데 맥도날드 수술을 받았다든지 배가 좀 자주 아프다든지 등등 이런 어떤 이전의 여러 가지 과거력이나 지금 현재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자궁 경부 길이를 재지는 않습니다. 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태동 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 진통이 있다든지 등등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 경부 길이를 재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경부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자원 경부를 묶어버리는 맥도날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냥 경부 길이 추적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고, 추적 관찰하면서 짧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이제 자원 경부 수축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 질정제라든지 주사 같은 걸 우리가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적 관찰하다가 짧아지면 더 추가적으로 처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주가 넘어가는 산모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이전에 아기를 놓으셨던 분들 자원 경부 길이를 측정해 보면은 1.5cm, 15mm 미만인 산모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든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자원 경부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사까지 가서 분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모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원 경부 길이가 짧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떤 보고에 따르면 자원 경부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서 이제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본인의 콩팥 위쪽에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 제가 한 번씩 강조하지만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호르몬들입니다. 아드레날린, 카테콜라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자궁 경부가 짧아서 누워 있었는데 오히려 누워 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 수축이 와서 조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궁 경부 길이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을 할 때 이제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아기를 놓으시는 분과 두 번째, 세 번째 아기를 놓으시는 분이 틀리고, 그리고 소변이 방광에 차 있는 경우와 차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차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이제 길이가 이제 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비우고 보통은 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궁 경부가 이제 몰랑몰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궁에 수축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이게 짧아지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수축이 없어지면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길이를 재야지, 그냥 툭 재서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짧다 길다 이렇게 금방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 경부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메일 주소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락토 의학사전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